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책 언박싱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한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책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권의 책을 주문을 했어요. 어떤 책을 주문을 했는지 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지는 좀 되었고 책도 받은 지 좀 되었는데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하고요. 와, 두껍다. 와, 엄청 두껍네. 벽돌책입니다, 여러분. 네, 570페이지 정도 되는 책 한 권까지 두 권의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제승자 시인님의 이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되는 시집 시인선 16번째 시집이네요. 최승자 시인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굉장히 익숙하고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시고 꼭 한번 이분의 책을 구매해서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최승자 시인님의 시집을 직접 만져보면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대가의 시인이기도 하고요. 80년대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셨던 스타 시인이시자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한국의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작가님의 또 제 시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또 최승자 시인님의 어떤 시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굉장히 자주 접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늘 이렇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직접 구매를 한 건 지금 이번이 처음이고요. 제가 김금희 작가님의 사랑밖의 모든 말들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최근에 읽었고 그 책에도 이제 최승자 시인님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 언급이 되면서 이야기를 담아두었던 김금희 작가님의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최승자 시인님의 시를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시집을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님에 대한 이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 제승자는 1952년 충남 연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동문과에서 수학했다. 1979년 개간 문학과 지성의 시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으로 이 시대의 사랑, 즐거운 일기, 기억의 집, 내 무덤 푸르고, 연인들, 쓸쓸해서 머나먼, 물 위에 쓰여진, 빈 배처럼 텅 비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굶기의 예술, 워터멜론 슈가에서 빈센트 반 고흐, 죽음의 엘레지, 침묵의 세계, 자살의 연구, 상징의 비밀, 자스민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데뷔시로 첫 시집의 제목을 삼은 이 시대의 사랑에서 그는 전통적인 수법의 서정시 속에서 그러나 전통적인 수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뜨거운 비극적 정열을 뿜어 올리면서
이 시대가 부서뜨려온 삶의 의미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향해 절망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 이 호소는 하나의 여성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자유로움을 위한 언어적 결단이기도 하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집은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꽤 많은 작품에 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짧은 거 하나 읽어볼까요? 네, 여기에 네게로라고 하는 좀 짧은 시가 있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게로,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코올처럼, 알코올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은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메도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이라는 네게로라는 시이고요. 뭔가 엄청 묵직한 한방을 남겨주는 그런 느낌의 시인 것 같아요. 내 청춘의 영원한이라고 하는 시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오,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다. 제가 이렇게 보통 책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구매를 할 때에 책에 대한 정보나 작가에 대한 정보는 탐색을 좀 하는 편이지만 이 작품에 대한 리뷰를 살펴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이 시집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좀 살펴봤는데요. 리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최승자 시인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리뷰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승자 시인님과 어떤 내적 친밀감을 굉장히 응축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도 되게 좋아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리뷰를 몇 개 읽어 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이실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온라인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책은 구매를 하고요. 해당 시집에 리뷰가 100개 정도 달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리뷰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울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루머, 그 천명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다시 책상 앞으로 걸어나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가는 피 맺힌 시들이라고 하는 리뷰가 있었고요. 꾸밈 없고 진솔한 슬픔의 고백이라고 하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되게 거칠고 직설적인 느낌이 재미있어요 라고 하는 리뷰도 있었고요. 소장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라고 리뷰 남겨주신 분들도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리뷰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좋았던 리뷰가 있었는데 못 찾겠습니다.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모든 구절들이 송곳이 되어 나를 아프게 밟고 지나간다 라고 하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이런 리뷰도 있는데요. 나는 이 책을 수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만나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리뷰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녀가 글을 쓴 시기와 현재 내가 만나는 지점에서 느끼는 감정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 공감되기도 했고 또 감추던 감정을 들킨 것 같아 눈물이 날 만큼 진솔한 시다. 그 시대 속
그녀가 눈에 밟혀 가슴에 품어가고 싶은 아름다운 책이다. 이 리뷰도 너무 멋진 리뷰인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소개해 준 시가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시들이 아름다움보다는 아픔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편의 시를 읽어보았지만 굉장히 짧은데도 엄청 묵직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뭔가 그 묵직함 안에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 같은 감정들이 묻어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떤 승화된 아름다움 같은 느낌으로 시가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승자 시인님의 시집 이 시대 사랑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책은 오랜만에 또 엄청 두꺼운 벽돌책을 한 권 구매를 했는데요.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인문 교양 서적이고요. 에드 콘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2023년도에 이제 출간이 되어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슈가 되었던 책이었고 제가 이 책은 작년에 장바구니에 넣어 두었었거든요.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이 제목도 마음에 들었지만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라고 해서 이 6가지 물질이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책이고 이렇게 앞표지에 이제 그 6가지 물질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래, 소금, 그리고 철, 구리, 그리고 석유, 리튬이라고 하는 6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물질에서 비롯된 그 역사의 흐름 혹은 우리 사회의 변화, 인류의 변화들이 얼만큼 변화해 왔는지 그것을 역추적해 보았을 때 이 6가지의 물질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그리고 그 탐구를 이 책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당시에는 엄청 궁금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 두꺼워서 좀 약간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마다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하고 뒤로 미루었던 책인데 이번에는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의 뒤에 보면은 꽤 다양한 분들이 추천사를 써 주셨거든요. 맨 위에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의 추천사가 이제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일부러 찾아가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추천사를 쓰셨기 때문에 또 이 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추천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에서 비롯된 반도체가 없다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리튬과 구리, 철이 없다면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바꿔온 대체 불가능한 물질들의 여정 속에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이 6가지의 물질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 느낌들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요. 뭔가 늘 우리 곁에 있는 당연히 필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광영 총장님께서 남겨주신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같은 혹은 새로운 미래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6가지 물질들은 꽤 낯설기도 하고 또 기회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6가지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성격이나 에너지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현대 사회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왔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을 것 같아서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6가지 물질 중에서 특히 마지막에 있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소금이나 철이나 굴이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엄청난 세대를 거쳐오면서 현재까지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물질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리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요즘에 뭐 감정 조절 장애 라든지 혹은 뭐 굉장히 극단의 어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리튬을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다른 어떤 처방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튬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조정, 조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물질의 어떤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많은 연구가 있지 않아서 늘 좀 걱정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이 우리 역사와 어떤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구나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 엄청 궁금한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리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나 특별한 에너지가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가 에드 콘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영국 스카이 뉴스 경제 전문 기자이자 더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앞장서는 경제 전문 기자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금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작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거대한 양의 자원과 물질이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정말 중요한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바꾸었고 미래를 만들어갈 대체 불가능한 6대 물질을 선정을 해서 그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현장으로의 여행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원초적인 6가지의 물질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기대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띠지에도 엄청나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뉴욕 타임즈, BBC 라디오 추천 도서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세리 CEO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와, 세리 CEO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다양한 강의를 했을 때에 제가 공부하는 필수 사이트 중에 하나가 세리 CEO였고, 해당 사이트에서 엄청 많은 다양한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세리 CEO 엄청 반갑네요. 거기서도 추천을 해준 도서라고 합니다. 이야, 이 방대한데 천천히 읽으면 소화할 수 있겠죠.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프롤로그가 엄청 긴 것 같습니다. 네, 프롤로그가 엄청 기네요. 첫 번째 물질은 모래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모래에 유리로 바라본 세상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모래알을 찾아서라는 소제봉을 달고 있는 파트로 시작을 하고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쾅하는 폭발음으로 시작한다. 폭발을 수반한 광음이 적어도 2대륙 혹은 3대륙에서 들렸으리라. 물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진짜로 있었다는 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 오늘날의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 어디쯤에서 2900만 년 전 일어난 일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모래와 관련되어 있는 또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쾅하는 폭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엄청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두껍지만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코너웨이의 물질의 세계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이번 달에는 딱 2권만 주문을 했습니다. 읽어야 할 책들도 많고 해서 다른 호기심은 조금 잠재워 두고 빨리 좀 보고 싶다라고 한 2권의 책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 한 권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책은 해피북스 투유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 이렇게 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협찬을 받아서 책을 읽고 소개하거나 하는 영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엄청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는 출판사의 마케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정성과 마음을 이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제 메일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해당 그 출판사의 마케터 분께서 또 엄청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이 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셨고 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이 책은 브런치에서 활동하시는 브런치 작가이신 왕고래님의 에세이이고, 그리고 이 해피북스2에서 출간이 된 책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브런치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글이었고 화제작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브런치에서 출간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책에 대한 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고요. 마케터 분께서 이분이 약간 심리학을 전공을 하시고 공부하셨던 분이다 라고 또 소개를 해 주셔서 그런 바탕으로 쓴 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공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제 책방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7권의 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도 이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쩌면 행복일지도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목도 좀 약간 힐링이 되는 제목인 것 같고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크기의 책이면서 엄청 가볍고 얇은 책인데요. 표지의 느낌도 저는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사진인 것 같은데 초록초록한 숲에 은은한 무지개가 있는 이 책의 느낌, 표지의 느낌도 엄청 힐링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1장, 2장 해서 각각 8편의 글이 실려져 있고요. 되게 편안한
편안하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브런치 작가님이 출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받고 나서 이 책을 제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좀 해보았더니 엄청 리뷰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읽혀졌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뭔가 회복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독서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도 선택이고 지향이다 라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좀 뒤집어 보는, 혹은 좀 비틀어 보는 그런 방식의 글을 통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또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깨우쳐 주면서 어떤 생각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글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리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뒷표지에 실려져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행복 자체는 좋은 것이 맞다. 다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행복은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마치 약속 시간에 오지 않는 친구처럼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 어쩌면 행복의 비밀은 그것을 잘 모르는 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본문의 한 문장이 뒷표지에 실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은 함정카드다 라는 글이고요. 나의 아저씨 중에서 대사 세 문장을 시작으로 하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해지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 행복이 삶의 열쇠라고 말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 이런 분위기는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패감을 증가시킨다. 심지어 행복만을 쫓다 보면 오히려 내 선택에 잠재된 위험을 관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단순하고 틀에 박힌 기준을 갖게 되어 사소한 거짓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행복을 향해 팔을 뻗느라 몸이 가시덩굴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 행복이라는 녀석, 함정카드의 냄새가 난다. 엉큼하기 그지없다. 라는 문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어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심리 연구를 시작으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꼈던 행복의 그 어떤 기준, 생각은 굉장히 함정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문장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함정카드의 냄새가 난다, 엉큼하기 그지없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의 어떤 부분에서 독자들이 힐링이 되고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체가 좀 편안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직설적이지만 유쾌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명이겠죠. 왕고래라고 하는 필명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글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들이 필명에 또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짧은 에세이를 쓰심에도 굉장히 다양한 참고 문헌을 보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해외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시면서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도
이야기해 주면서 좀 편하게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볍고 편안해서 네, 어떤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행복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위해서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총 3권의 책을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진행하게 될 구독자 댓글 이벤트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을 담은 네, 댓글을 남겨주시고 네,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 7분에게 해당 출판사에서 책을 직접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선착순 7분이시니까요. 네,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3권의 책, 나의 취향과 잘 맞다. 혹은 지금 나의 어떤 감정의 상태나 어떤 호기심의 상태와 잘 매칭이 되는 책이 있다면 한 권 선택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산 책 2권과 해피북스 투유에서 보내주신 어쩌면 행복일지도 라고 하는 책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